우주의 무인세계 생명의 별. 아니와 나는 우주여행을 하면서 UFO의 선실에서만 시간을 보내지 않고 UFO 분체를 타고 단둘이서 미럴 여행을 떠나곤 했다. 분체의 모든 기능 제어는 본체에서 이루어졌고 아무리 본체에서 멀어졌다가도 다시 손쉽게 귀환할 수 있었다. UFO의 선장인 초시도 본체를 두고 분체를 이용해서 어디론가 떠났다 돌아오고 다른 승무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아니와 나도 비교적 자유롭게 단둘이서 UFO 분체에 몸을 싣고 미럴 여행을 즐기며 우주의 새로운 세상들을 방문할 수 있었다. 우주 항로의 지도에는 방문할 목적지들이 표시되어 있었고 UFO의 분체는 우리들이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지로 능숙하게 안내해 주었다. UFO 본체에서 벗어나 분체를 타고 우주 공간의 다른 세상을 여행하며 보낸 시간들이 1년이나 2년처럼 길게 느껴질 때도 많았지만 본체로 돌아오면 실제로 걸렸던 시간들은 길어야 하루 이틀이요. 대부분은 몇 시간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 4차원 문명 세계에서 활용하는 시간은 고무줄 시간이어서 작은 시간을 길게 늘려 사용할 수도 있었고 긴 시간을 짧게 줄여 사용할 수도 있었다. 시간이란 현상은 공간에 존재하지 않고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주를 여행하면서 처음으로 깨달을 수 있었다. 아니와 내가 UFO 분체로 여행을 떠나 새로운 세상들을 방문했을 때는 신비한 현상의 유혹에 빠져 그곳을 영원히 떠나고 싶지 않은 충동을 느낄 때도 있었다. 신비한 현상들과 어울리다 보면 인지시간으로 1년이나 2년 정도 또는 그 이상의 세월들이 훌쩍 지나가 버릴 때가 있었다. 인지시간이란 감각으로 느껴지는 시간인데 현실 공간의 시간과 달랐다. 실제로 UFO에서 운영하는 우주시간으로는 길어야 5시간 이내의 시간들이 인지 시간으로는 수년이 경과한 것처럼 그렇게 길게 느껴졌던 것이다. 옛 속담에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 했듯 우주의 신비한 현상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때가 있었다. 그때는 UFO 분체를 타고 우주여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조차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상태였다. 그러면 본체에서 귀환 명령을 알리는 신호가 도착했다. 때로는 강제로 소환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우주시간의 특성을 이용해서 아니와 나는 알뜰하게 시간을 벌면서 다양한 현상의 우주여행을 즐길 수 있었다. UFO의 분체는 타임머신과도 같았고 분체 여행은 우주 공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시간여행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우주여행을 하다 화이트홀을 만나면 순간적으로 딴 세상으로 변했다. 화이트홀의 영역에는 바디의 관문이 존재하고 있었고 바디의 관문을 통과하면 이제까지 전개되던 세상의 모습이 사라지면서 갑자기 딴 세상에 도달한 것 같은 다른 차원의 세상이 나타났다. 곧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있는 이질적 우주의 영역이었다. 이질적 우주의 영역에서는 물질적 법칙이 다르게 적용되고 현실적 물질 감각과 다른 현상들이 상반된 모습으로 눈앞에 전개되곤 했다. 아니와 내가 미럴 여행으로 새로운 세상을 방문하는 곳들은 처음 보는 자연과 생명의 현상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생명이 존재하면 존재하는 대로,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대로 의미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지구와 비슷한 모습의 산과 강과 바다와 풍요로운 자연의 물결이 넘실거리는 생명의 세상을 방문할 때는 너무 기분이 흥분되고 북받치는 감정을 억제하기 힘들 때도 많았다. 아니와 내가 맨 처음 방문했던 생명의 별은 바스디러 별이었고 바스디러 별은 무인세계였다. 무인세계란 식물과 동물, 물과 공기 등 생명의 자연세계는 존재하면서 사람의 그림자만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일컬음이었다. 풍요로운 자연은 존재하지만 인류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세상. 그 무인세계에서는 원숭이 같은 유인원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다. 진화를 중단한 듯한 원시 생명체 같은 동물이나 식물들이 그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싱그럽고 아름다운 자연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무인세계였다. 그 무인세계는 지구의 절반 크기 정도 되는 작은 별이었다. 바스디러 별을 방문했을 때 수줍은 처녀처럼 눈앞에 다가온 자연의 모습들은 푸른 숲이 우거진 산과 맑은 물이 흐르는 강, 그리고 인간의 손때라고는 묻지 않은 자연의 신비로운 경관들이었다. 우리가 처음에 바스디러 별에 도착했을 때 땅에는 내리지 않고 하늘에서 지상을 내려다보면서 무아지경에 빠져 신비로운 무인세계의 자연을 감상했다. 하늘에서만 내려다보는 세상이지만 산과 바다와 섬들이 잘 어우러진 한 폭의 그림 같은 무인 생명의 세계였다. 그 무인세계의 별은 무한한 신비와 수많은 비밀들을 안고 사는 세상 같았지만 우리들 앞에 알몸으로 선보이는 새로운 생태계의 모습들은 태고의 모습 그대로일 뿐이었다. 높은 산봉우리들은 흰 구름에 쌓여있고 그 속에 신선들이라도 살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절로 들곤 했다.
여기저기 아름다운 화초들이 만발하고 푸른 숲에는 탐스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렸으며 맑고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한가롭게 떠서 흘러가는 세상. 그곳에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허전했다. 그 무인 세상에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와 땅에서 뛰어다니는 동물들, 그 외에 종류조차 헤아릴 수 없는 생명체들이 인간 대신 주인 노릇을 하며 평화로운 세상을 조용히 열어가고 있었다. UFO의 분체를 타고 이 아름다운 무인 생명의 별을 구석구석 누비고 날아다녀 보았지만 어디서도 문명의 흔적은 구경할 수 없었다. 이 아름다운 생명의 별에 인간의 그림자가 존재하지 않다니 이게 무슨 우주섭리의 조화인지 이상야릇해지는 기분을 억제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아니에게 물었다. 조물주는 어찌해서 이 풍요로운 자연세계에 인류의 그림자를 남겨두지 않고 주인 없는 세상으로 만들었을까요? 나는 심각하게 질문했는데 아니는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샤르앙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바스디러별은 주인 없는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의 존재들이 주인이지요. 저 작은 꽃 한 송이,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 땅에서 기어다니는 벌레 하나가 모두 소중한 주인들이에요. 하찮은 생명체도 우주 진화의 결실이 아닐 수 없고 우주 형성의 선물이 아닐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 아름다운 풍광을 신비로운 눈으로 감상하고 축복하며 조물주에 대한 영광을 찬양할 인류의 눈과 귀와 입이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이 허전하게 느껴지지 않소? 그러한 축복은 우주 스스로 느끼고 그러한 영광은 우주 스스로 받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있어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즐기며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바스디러별을 다스리는 신이 존재한다면 너무 행복한 존재일 거요. 신이 있다면 신성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인간처럼 어떤 모체로부터 태어나기도 하고 생멸의 과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영혼이 진화되고 진화되어 높은 신성을 소유하게 되지요. 즉 낮은 차원의 영들이 높은 경륜을 쌓고 또 쌓아서 신성을 소유할 수 있다는 의미지요. 샤르앙과 이 아니의 영혼도 고결한 정신세계를 간직한 영혼으로 살아가며 진화를 거듭한 끝에 먼 훗날 우주의 아름다운 별을 다스리고 있는 신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 어떤 세상에서 어떤 신명의 모습으로 다시 만나더라도 모른 채 하지 않기로 해요. 그런 슬픈 이야기는 상상만이라도 듣고 싶지 않소. 차라리 아니와 내가 이 무인 세계 별의 새로운 주인으로 등장해서 살아가면 어떻겠소? 그렇게 살다가 우리들이 이 별에서 죽은 후 우리들 영혼이 진화된 신명으로 나타나 영원히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편이 행복하지 않겠소? 상상의 발상이 좋군요. 하지만 결론이 아무리 화려한 이야기라도 실행이 불가능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 없는 이야기라니 무슨 그런 섭섭한 대답을.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살면 되는 거지. 무슨 실행이 필요하오? 아니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의 이별이 슬퍼져서 그런 말을 하오. 샤르앙이 제 말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도 큰 아픔이 되겠지요. 그보다 어려운 것은 아무 대책 없이 원시적 삶을 꾸려나가야 한다는 점이 아닐까요? 이곳에서 산다고 반드시 원시적인 삶만을 꾸려가야 하오. 이곳엔 어떤 문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어떤 도구도 이곳엔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곳에서 원시적인 삶 외에는 목숨을 부지할 방법이 없지요. 그래도 난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러한 행복이란 잠깐의 시간이 흐른 후에 사라지고 말아요. 행복을 추구하려면 영원함을 전제로 해야지요. 샤르앙은 잠시 후 사라질 그런 행복을 추구하고 싶으세요? 아무튼 샤르앙의 그러한 생각을 그냥 좋은 뜻으로만 받아들일게요. 나는 아니의 설명을 듣고 나서 조금 멋쩍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더 이상 반문하지 않고 멀거니 하늘만 쳐다보았다. 사람이 살지 않은 무인 세계의 하늘에도 구름이 둥둥 떠가고 푸른 창공이 높게 떠 있었다. 아마도 밤이면 오염되지 않은 밤하늘에서 별도 총총 빛나리라. 그 무인 세계의 별을 이곳저곳 방문하면서 싱싱하고 때묻지 않은 자연세계를 만나볼 수 있었다. 이름도 붙여지지 않는 동물들은 풀밭에서 한가롭게 뒹굴면서 사람의 그림자를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형형색색의 꽃과 나무와 열매들이 지천에 서식하며 평화로운 세상을 선보이고 있었다. 곳곳에 고여있는 맑은 호수며 천연스럽게 흘러가는 강줄기, 살포시 불어오는 바람결이며 숲에서 지저귀는 산새 소리, 무엇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지상낙원의 모습이 아닐 수 없었다. 그 주인 없는 지상낙원의 이곳저곳을 산책하면서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 아니에게 이런 심정을 다시 고백했다. 이 평화롭고 축복된 무인세계에 언제라도, 아니 멀고 먼 훗날 100만 년 후에라도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서 더욱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꾸어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인류의 문명이 나타나 이 아름다운 지상낙원의 축복을 만끽했으면 좋겠소. 다시 말하지만 그냥 이곳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모두 소중한 주인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욕심이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이라도 인간만이 만물의 영장이 되어 주인 노릇을 하라는 우주의 법칙은 없어요. 아니는 어째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생각하오? 인간이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호칭을 듣는 것이 아니겠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면 마땅히 이 생명의 세계도 인간의 손에 의해 다스려져야 하지 않겠소?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라 생각하오. 만물의 영장이란 이름은 우리들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만물의 영장이란 이름은 하늘이 정해준 이름도 아니고 우주의 다른 문명 세계에도 존재하지 않는 이름이에요. 오로지 지구에서 살아가는 지구의 인류들이 스스로 부르는 이름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 무인 세계는 인간들이 존재하지 않아도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생명의 세계가 펼쳐진 채로 우주의 섭리대로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처럼 자연이 파괴되거나 다른 생명체들이 희생당하는 비극도 발생하지 않고 말이지요. 지구처럼 인간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과는 달리 이곳엔 순수한 평화가 존재하고 있어요. 즉, 말 못하는 동물과 식물들만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그것들은 훌륭하게 주인 노릇을 하며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잘 지켜나가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세요? 인간들이 살지 않아도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상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가꾸어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무인 세계는 인간이 주인 노릇을 하지 않는다고 외롭거나 허전한 세상이 아니라 우주의 섭리에 의해 태어난 생명체들이 서로 사이좋게 주인 노릇을 잘하고 있는 생명의 세계라고 인식하기 바래요. 인간이 아닌 어떤 생명체도 그것이 태어난 그 세계의 주인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뜻이요. 그래요. 우주에 태어난 모든 생명체는 그것이 그 세계의 주인이 될 권리가 있어요. 인간은 그것들과 함께 공생하고 공동체로서의 주인 역할을 사이좋게 나누어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월의식은 버려야 해요. 지구에서는 인간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월의식으로 인하여 모든 말 못하는 동물과 식물들이 학대를 당하고 생태계의 파괴가 극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좋지 않은 사고방식이지요. 우주는 결코 인간에게 만물의 영장이란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지구 인류들이 자위적으로 조작한 언어술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 아니가 살아가는 세계에서는 말 못하는 동물과 식물들의 생존권까지 인간과 동일하게 부여하며 공존공생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어? 당연하지요. 아무리 말 못하는 작은 생명체라도 우리들 세계에서는 인간과 동일한 생존 권리를 인정받고 있어요. 생명이 생명의 권리를 인정받고 살지 못하는 세상은 야만 세상이나 다름없어요. 아니의 말대로라면 지구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야만 세상이겠구려. 생명체들이 학대당하는 지구는 당연히 야만 세상이지요. 지구 인류들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살상과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유도 생명의 존엄성과 생명의 권리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작은 생명체 하나라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결코 피비린내 나는 싸움도 인간과 인간끼리의 약탈전도 발생하지 않아요. 아니의 설명을 듣고 나니 부끄러운 질문을 꺼낸 것 같소. 그러면 이무인 세계는 주인 없는 별이라는 생각은 버리겠소. 말 못하는 동물과 식물들만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그 소중한 생명체들은 소중한 주인 노릇을 다하는 아름다운 생명의 세계라고 인정하겠소. 그렇게 생각하세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만물의 생존권을 인정해 주어야 해요. 만물의 생존권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이 자리 잡을 때 인간은 비로소 만물의 영장이 될 자격이 있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하늘에서 바스디러벨의 상공을 날아다니고 있을 때 저 아래 해변가에 구름대처럼 물결지어 피어있는 야생화 군락지를 발견하고 우리의 시선은 거기에 고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수천 km나 이어지는 해안을 따라 거대한 꽃물결의 벌판을 이루며 피어있는 야생화들은 장관이 아닐 수 없었다. 야생화의 장관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아니와 나는 땅에 내려서 처음으로 무인 세계의 땅을 밟지 않을 수 없었다. 우주에서 처음 밟아보는 새로운 생명의 세계였다. UFO를 풀밭에 세워두고 하선한 후 바스디러벨의 대지를 처음 밟아보는 느낌은 푹신한 흙의 감촉이 포근한 느낌으로 전달되어 왔고 신선한 공기도 코끝에 다가왔으며 중력감도 지구와 다르지 않게 느껴졌다. 식물들의 형태는 닮은 것들의 종류도 있었고 전혀 다른 모습의 것들도 있었다. 꿀을 찾아 꽃송이를 들락거리는 벌과 나비의 모습도 눈에 띄고 풀속이나 땅 위에서 움직이는 작은 벌레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다니고 숲속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평화로운 정취를 물씬 풍기고 있었다. 해변가에서는 철썩철썩 파도 소리가 들리고 망망대해로 이어지는 푸른 물결 위에는 외로운 섬들이 간간히 떠있고 어디에도 통통배 한 척 지나가는 모습은 없었다. 아니는 그러한 자연의 모습을 열심히 전자책의 생영상 화면으로 담기 시작했다. 아니가 전자책에 담은 생영상의 내용은 순식간에 초광속의 속도로 우주광역으로 퍼져갔다. 4차원 기능이 숨겨져 있는 전자책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주광역의 어느 장소에 있더라도 우주 끝에서 전달되어 오는 정보들을 받아볼 수 있었다. 해변가에 군락으로 피어있는 야생화들은 종류가 너무 많아 숫자도 셀 수 없었고 모양과 색깔과 향기도 다양했는데 바위꽃의 천국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았다. 꽃향기에 젖어있는 공기는 달콤한 맛이 느껴질 정도로 신선하고 상쾌했다. 지구의 공기에 섞여있는 매연이며 나쁜 냄새들은 티끌만큼도 오염되지 않은 맑은 공기였다. 우주에 신성한 땅이 있다면 바로 이곳일 것 같았다. 그 신성한 땅에서 자연은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아도 스스로 그 세계의 주인으로서 우주를 노래하고 우주의 섭리를 펼쳐 보이고 있었다. 아름다운 야생화의 꽃물결에 심취한 아니는 자신도 모르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에게 춤을 추자고 제안했다. 해저기지에 있을 때에 아름다운 음악에 맞춰 가르쳐주던 춤을 그곳에서 아니와 함께 추기 시작했다. 우리가 춤을 출 때 UFO 비행체에서 저절로 음악이 흘러나와 크게 울리기 시작했다. 야생화 꽃물결이 끝없이 이어진 평화로운 해변가에서 때아닌 무도회가 열리어 고요한 세상을 축제 분위기로 만들고 있었다. 이 무인 세상에 자연세계가 존재한 이래 처음 열리는 인간의 축제이며 우주에 대해 이벤트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아지경에 빠져 한판 춤판을 벌이고 난 아니와 나는 땀을 식히기 위해 해변가로 내려갔다. 무인 세상 해변가의 물은 거울처럼 맑고 고요했다. 바위에는 수많은 종류의 조개들이 붙어서 서식하고 있었고 맑은 물속으로 헤엄치고 다니는 물고기 떼도 수없이 목격할 수 있었다. 거울처럼 맑은 물에 손과 발을 담그니 시원하고 상쾌한 기분이 너무 좋았다. 맑은 물 위에는 야생화의 꽃잎들이 수없이 떨어져 눈처럼 쌓여있기도 했다. 꽃잎이 떨어져 있는 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맛을 보니 맛이 달콤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듯도 했다. 넓은 바다의 물맛이 마치 산골 옹달샘에서 솟는 물맛과 다르지 않았다. 바닷물은 바닷물이 아니라 소금기는 전혀 없는 넓은 호수의 고인민물의 맛이었다. 처음에는 염분이 섞여있는 바닷물로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그 세계는 넓은 호수가 바다처럼 덮고 있었다. 소금기 없는 호수의 바다에는 수많은 종류의 수초들이 자라고 있었고 물 위를 한가롭게 날아다니는 물새의 종류들도 많았다. 커다란 몸집의 물새들은 보이지 않고 작은 종류의 물새들만 수없이 떼지어 날아다니고 있었다. 어떤 귀여운 새들은 해변에 앉아있는 아니와 나에게 다가와 무서워하지도 않고 제잘거리다가 날아가기도 했다. 동물들은 처음 보는 인간들이 조금도 두렵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렇게 평화로운 무인세계 구경을 마치고 UFO에 승선하여 떠나려고 하는데 저쪽 하늘에 이상한 물체 하나가 나타났다. 처음 보는 흑갈색 비행체였다.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현상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어서 나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저게 뭐지? 아니, 저것 좀 보시오. 무언가 분명히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물체가 맞지 않소? 사람이 살지 않는 세상에 비행물체가 날고 있다니 무언가 이상하지 않소? 그러자 아니는 조금도 놀라는 표정을 짓지 않으며 이렇게 말했다. 저 흑갈색 비행체는 다른 우주의 다른 문명세계에서 찾아온 이성인들의 UFO랍니다. 즉 지구나 우리들 문명세계와는 다른 세상에서 찾아온 비행체지요. 하늘에서 천천히 선회하며 천천히 비행하고 있는 흑갈색 비행체는 고래 등을 연상할 만큼 미끈하고 긴 타원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몸체에서 반딧불 같은 발광체들이 반짝거렸다. 무인 세계에서 이성인들이 타고 온 비행체를 발견하니 묘한 느낌이 들었다. 흑갈색 비행체는 상공에서 우리를 발견한 것인지 머리 위를 빙빙 도는 것 같더니 호수 바다 저편의 꽃물결 속으로 내려앉아 사라지고 말았다. 그 이성인들에 대하여 무한한 호기심이 발동해서 아니에게 질문했다. 저 이성인들이 무인 세계를 찾아온 목적이 무엇인지 아니는 알고 있소? 아니는 가볍게 대답했다. 꽃 구경을 나왔지요. 뜻밖의 대답을 듣고 다시 물었다. 그들 세상에는 꽃이 없어 다른 별까지 꽃을 구경하러 찾아온단 말이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곳 바스디러별은 우주에서 꽃별이란 별명이 붙어있을 만큼 꽃의 천국으로 유명하지요. 그래서 우주를 여행하는 다른 문명세계의 이성인들이 습관처럼 들러서 쉬어가는 곳이랍니다. 지금 우리들처럼요.
곧 이 꽃별은 우주를 여행하는 모든 존재들의 공동 정거장인 셈이지요. 그런가요? 이곳 바스디러별이 그처럼 우주에서도 유명한 꽃의 천국이라니.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니를 따라왔는데 아니가 그렇게 말해주니 바스디러별을 방문하고 있는 감회가 새로워지요. 이곳은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우주의 영성이 깃들어 있는 신성한 별이에요. 샤르앙도 이곳에 머물면서 우주의 신성한 기운을 많이 받고 떠나도록 하세요. 멀리 떨어진 세상의 생명체 씨앗이 멀리 떨어진 또 다른 세상에서 발견되는 이치는 직접적 혈통의 관계가 아닌 유전적 간접 관계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란 뜻이군요. 사실이에요. 아니의 설명을 흥미있게 듣고 나서 이런 질문을 했다. 아니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들은 누구도 자신들이 단일 혈통이라고 장담할 수 없고 모두가 피도 섞이고 성격의 기질까지도 섞인 다중혈통들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소. 아니는 그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오? 우주에는 다중혈통의 존재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있고 순수혈통의 존재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있어요. 그래서 단적으로 표현하기는 곤란하지만 유전적 상황으로 분석하면 우주의 존재들은 다중혈통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고 설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인류가 아닌 자연계의 다른 생명체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오? 바스디러별의 무인 세계에서 보았던 동물들이나 식물들의 모습은 지구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체들과 흡사한 모습을 하고 있었소. 샤르별에도 비슷한 동물들과 식물들이 번식하며 살고 있소. 지구이든 우리 샤르별이든 그리고 바스디러별의 무인 세계에서 보았던 생명체들의 모습은 거의 흡사해요. 곧 인간뿐이 아닌 우주의 모든 생명계는 거의 비슷한 모습들을 하고 우주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주의 모든 생명체의 씨앗들은 무변광대한 우주를 유랑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 다시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며 후손들을 퍼뜨리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그렇다면 우주에 존재하는 생명의 씨앗들은 어디에서 출현했을까요? 조물주에 의해서 창조되었을까요? 스스로 각자 태어나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주의 생명체들은 우주 진화의 결실이지요. 당신들 세계에서는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을 신봉한다는 뜻인가요? 창조론과 진화론은 별개의 사상이 아니라 바늘과 실 같은 관계이지요. 창조가 아니면 진화도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인간도 본래는 피조물이지만 진화를 통해 고차원의 영적 존재로 거듭 태어난다는 뜻이요. 그렇지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영성체나 생명체들은 끝없는 진화 속에서 재창조를 거듭하지요. 당신의 아버지 초신님으로부터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 우주의 인자와 우주 진화의 프로그램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다는 가르침을 들은 적이 있어. 곧 인간은 우주의 분신체이며 그 스스로가 우주라는 가르침이었어. 맞는 말이에요. 인간은 우주 창조의 모든 비밀을 저장하고 있는 인자를 소유하고 있어요. 곧 인간은 우주의 정보를 저장하고 우주의 프로그램을 진행시키는 단말기와 다르지 않지요. 창조주는 인간 속에 저장된 창조적 우주 프로그램을 통해 우주의 섭리를 진행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죠. 하늘은 인간을 매개체로 하여 우주의 오묘한 섭리를 펼쳐가고 있죠. 그래서 삼천대천 세계라고 표현하는 우주에는 100억의 세계에서 다양한 문명과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겠지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아니와 나는 아름다운 생명의 세계 바스디러 별을 뒤로하고 UFO 본체로 돌아왔다. 바스디러별을 방문했던 시간이 한 달 가까이 된 느낌이었는데 본체로 돌아와 보니 일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손실의 풀장에서 몸을 씻은 후 수면에 들어가 단꿈을 청했다. 멀리 떨어진 세상의 생명체 씨앗이 멀리 떨어진 또 다른 세상에서 발견되는 이치는 직접적 혈통의 관계가 아닌 유전적 간접 관계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란 뜻이군요. 사실이에요. 아니의 설명을 흥미있게 듣고 나서 이런 질문을 했다. 아니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들은 누구도 자신들이 단일 혈통이라고 장담할 수 없고 모두가 피도 섞이고 성격의 기질까지도 섞인 다중혈통들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소. 아니는 그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오? 우주에는 다중혈통의 존재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있고 순수혈통의 존재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있어요. 그래서 단적으로 표현하기는 곤란하지만 유전적 상황으로 분석하면 우주의 존재들은 다중혈통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고 설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인류가 아닌 자연계의 다른 생명체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오? 바스디러별의 무인 세계에서 보았던 동물들이나 식물들의 모습은 지구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체들과 흡사한 모습을 하고 있었소. 샤르별에도 비슷한 동물들과 식물들이 번식하며 살고 있소. 지구이든 우리 샤르별이든 그리고 바스디러별의 무인 세계에서 보았던 생명체들의 모습은 거의 흡사해요. 곧 인간뿐이 아닌
우주의 모든 생명계는 거의 비슷한 모습들을 하고 우주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주의 모든 생명체의 씨앗들은 무변광대한 우주를 유랑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 다시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며 후손들을 퍼뜨리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그렇다면 우주에 존재하는 생명의 씨앗들은 어디에서 출현했을까요? 조물주에 의해서 창조되었을까요? 스스로 각자 태어나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주의 생명체들은 우주 진화의 결실이지요. 당신들 세계에서는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을 신봉한다는 뜻인가요? 창조론과 진화론은 별개의 사상이 아니라 바늘과 실 같은 관계이지요. 창조가 아니면 진화도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인간도 본래는 피조물이지만 진화를 통해 고차원의 영적 존재로 거듭 태어난다는 뜻이요. 그렇지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영성체나 생명체들은 끝없는 진화 속에서 재창조를 거듭하지요. 당신의 아버지 초신님으로부터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 우주의 인자와 우주 진화의 프로그램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다는 가르침을 들은 적이 있어. 곧 인간은 우주의 분신체이며 그 스스로가 우주라는 가르침이었어. 맞는 말이에요. 인간은 우주 창조의 모든 비밀을 저장하고 있는 인자를 소유하고 있어요. 곧 인간은 우주의 정보를 저장하고 우주의 프로그램을 진행시키는 단말기와 다르지 않지요. 창조주는 인간 속에 저장된 창조적 우주 프로그램을 통해 우주의 섭리를 진행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지요. 하늘은 인간을 매개체로 하여 우주의 오묘한 섭리를 펼쳐가고 있지요. 그래서 삼천대천 세계라고 표현하는 우주에는 100억의 세계에서 다양한 문명과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겠지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아니와 나는 아름다운 생명의 세계 바스디러 별을 뒤로하고 UFO 본체로 돌아왔다. 바스디러 별을 방문했던 시간이 한 달 가까이 된 느낌이었는데 본체로 돌아와 보니 1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손실의 풀장에서 몸을 씻은 후 수면에 들어가 단꿈을 청했다.